안녕하세요. 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 또 매매 건이죠. 이야기해 드리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하죠. 핫한 전자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안 좋은 건 없어요. 전자계약을 하면 왜 좋은지. 저는 전자계약 하는데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또 여러분, 많은 부동산들이 제 동영상 혹시나 공인중개사님이 보시면요, 웬만하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게요. 매수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친척이다, 여러분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매도인 설득을 해서 전자계약을 해주도록 하시면 매수 쪽이 좋아하시겠죠. 또 종이계약 하고 싶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방법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오늘 전자계약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거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매매 사건입니다. 뭐 사건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지금이 4월달인데요. 3월 19일 날 제가 매매 계약을 한 건 했습니다. 25평이죠. 25평 최고가를 찍었어요. 얼마? 10억 5천. 여기 실거래가 뜨면 실거래가 8층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동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수리 잘 되어 있는 집을 10억 5천에 최고가를 찍으니 그 다음에 또 10억 6천 최고가가 찍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최고가 1, 2등으로 나와 있는 매매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3월 19일 날이에요. 계약금. 사람들이 가계약금, 일반 사람들은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이 되죠.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뭐 중도금, 잔금,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정해지고요. 입주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종이계약서라 그러죠. 종이계약을 쓰려고 뭐 인적사항 달라, 언제 만나자 이야기 도중에 3일이 지나서 3월 21일입니다. 19일 날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가고 20일 이틀 지나서 매수 쪽에서 전자계약을 요청을 합니다. 매수 쪽 부동산이 저한테 연락이 왔겠죠. 매도인한테 연락을 하여서, 매도인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집 살 때는.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죠. 자, 부동산을 믿고 이렇게 어플 깔아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제가 알려줬더니 많이 배우신 분이세요. 매도인도 공무원이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했죠. 하루 만에 22일 날 전자계약서 작성을 해서 사인하세요 했더니 매수인은 얼씨구나 사인을 했겠죠. 그리고 하루 지나서 매도인도 제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는 동시에 22일이죠. 실거래가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3월 19일 날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는데 3월 22일 날 3일 만에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굉장히 빨리 뜨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비대면이에요. 만나지도 않고 진행을 했어요. 집 볼 때는 봤겠죠. 저희가 신랑 신부가 집을 샀는데 봤겠죠. 그래서 집 볼 때만 만났고 계약서 쓸 때는 만나지 않고 원만하게 전자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도인이 저한테 같이, 자, 매수 쪽도 신경 써달라. 강 대표는 파는 것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어떻게? 잘.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실래요? 강동구 암사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원하는 집을 제가 권리 분석을 하여서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를 13억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이죠. 암사동 아파트를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습니다.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정해져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가 시작합니다. 제가 미스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미스만 안 했어도 좀 더 퍼펙트하지 않았나.
저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계약금이라 그러죠. 가계약금이라 그러죠. 계약금의 일부를 넣을 때, 입금을 시킬 때 전자계약을 요청합니다라 해서 전자계약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안 해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3월 24일 날 다 모든 걸 협의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날이죠. 전자계약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매도 쪽 부동산이죠. 그쪽에서 싫은 표정을 지입니다. 안 해본 건데 저희 동네는 이런 거 안 해요. 저희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0.2%에서 0.3%가 금리 우대가 됩니다. 대출에서. 대출을 뭐 1억, 2억도 에서도 0.2%, 0.3%가 큰데 안 해준다고. 저희 동네는 이런 거 안 해요. 다 나이가 많으셔서, 매도인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하지만 80년대생이에요. 매도인이 이번에 그 13억짜리.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하고 중개인하고 매도인하고 친구 같습니다. 계약서 쓸 때 알아보니까 나이가 같더라고요. 제가 3월 24일 날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이 종이계약서를 쓰죠. 이 종이계약서를 4월 6일 날 일요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어디 가서? 풍납동 갔습니다. 풍납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서 부동산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대는 전자계약을 안 하나 봐요. 그러고 물건지는 암사동이에요. 그러면 풍납동하고 암사동하고 거리가 꽤 있습니다. 암사동 물건이 왜 풍납동에 나와 있을까? 둘이 지인 관계죠.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25일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전자계약금 부탁한다고. 전자계약금 부탁한다고.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 15일 동안 계속 계약을 못하고 있었죠. 이러다 보면 저쪽 부동산에서 뭐 계약 파기, 계약 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자계약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쓰러 일요일날 4월 6일날 약 15일 만에 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쓰러 갈 때도 저희 매수인이 또 과일 천혜향 한 박스를 사서 그 매도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생각해 보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부동산이 설득시키고 부동산이 코치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어플만 다운받으면 되고요. 또 종이계약을 쓰고 싶으면 그날 거기서 종이계약 말고 전자계약으로 진행한 다음에 사인만 핸드폰으로 사인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그 계약서예요. 이게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그날 쓰고 왔습니다. 언제? 며칠 전이죠. 4월 일요일날. 그러니까 13억짜리 사는데 대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0.3%, 0.2%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에. 자, 여러분, 저희 수수료가 0.3%, 0.4%, 0.5%, 0.6% 합니다. 저희 수수료를 막 깎으려고 하면서 이거를 안 해준다? 참, 전자계약을 안 해주는 부동산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안 해봤으니까. 나는 귀찮으니까.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가서 살아야죠. 세월이 변하고 지금 계속 문명이 발달하는데 매수인 쪽에서 그날 계약서를 썼어요. 4월 6일 날.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하는 소리가 저희는 매도인은 이득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매수인이 손해도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손해도 없고 이득이 없다고 그걸 안 해? 자기도 가서 어디 가서 살 건데 그거 안 해준다?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종이계약서는 얼마든지 프린트 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 그날 4월 6일 날 자 만났어 다. 자 집문서 보여줘. 등기라 그러지. 집 필증이라 그러죠. 집 문서 보여줘. 뭐 서류 다 보여줘. 그리고 전자계약서에다가 핸드폰으로 인증받아가 어플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인증만 하면 돼요. 인증만. 핸드폰으로 2번. 전화번호 SK, KT, LG 통신사 넣은 다음에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잔금은 7월 달까지예요. 7월 31일 정도인데 계속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저는 현재 뭐 앞에다 뭐 써놓고 뭐 대본 있고 대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전자계약 추천드립니다. 저 강 대표 전자계약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매도를 하시고 매수를 하러 갔는데 매도는 했어요. 제가 알려줘서 이 집을 팔 때는 프로지오 팔 때는 매수 쪽에서 안 해준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문제가 왔습니다. 부동산이 모르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간단해요. 지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 안 하고 매도 쪽에 해주지 말자. 안 해준다고 해? 해주지 마. 귀찮은데 왜? 우리 이런 거 안 해봤어.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부동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안한 거래 할 수 있고요. 뭐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계약서 쓰고 일요일날 돌아오는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저 마음도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해준다.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계약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명 공인인증서라고 있어요. 일반 공인인증서하고 틀려요. 그거 11,000원이면 됩니다. 신청하면 우체부가 오시면 그거 해서 사인해서 주시면 끝나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전자계약 우리가 종이계약 하듯이 전자계약 하면 돼요. 다 끝나면 서명하세요. 매도인, 매수인 서명하면 제가 서명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끝나고 종이계약서가 필요하다. 프린터해 드릴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라고 있어요. 또 자금조달 계획서도 여러분 매수인들 잘 못 쓰세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손수 다 써서 이렇게 돈이 어디서 났어요? 13억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매수인 쪽에서 넣고 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필증도 똑같아요. 필증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 신고란 걸 합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돼요. 오토매틱으로. 얼마나 편해요. 종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도 집어넣고 거래 신고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늦게 뜨죠. 저희가 왜? 넣어야 되니까. 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실거래가가 뜬다는 장점이 있고요. 매수인이 0.2%에서 0.3%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7억을 빌렸다. 0.3%면 3, 7이 21, 210만 원이에요. 1년에. 여러분 부동산 수수료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0.2%, 0.3%, 0.3%, 0.4%, 0.5%예요.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렇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면서 그거 안 해주는 매도인. 저는 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제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전자계약 해드리면 매수 쪽에서 대출 받을 때 혜택 봅니다. 혜택 보고 매도인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 있습니까? 손해도 없어요. 또한 외국에 있는 분들, 외국에서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고요. 나는 대면으로 하고 싶어. 그럼 대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날 모여서 전자계약을 하고 종이계약서로 프린트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매매한 거래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벌써 저는 다 써놨어요. 전자계약을. 그리고 그날 모여서 집문서라 그러죠. 집문서 보여주고 등기 보여주고 사인은 핸드폰으로 하세요. 전자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계약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전자계약에 대해서 모르시면 뭐 어떤 어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문자로 구구절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일어났던 이야기, 씁쓸한 이야기 여러분 해드렸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 항상 일어났던 이야기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25평 팔고 목동 가신 분이 저한테 문자에 너무나는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그거 받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힐링 받았다 그러죠. 물론 사람의 치아입니다.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저희 손님이 치유해 줍니다. 최고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 문자가 왔더라고요. 과일을 제가 없을 때 과일 갖다 놓으셔서 과일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문자로 고마웠습니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공인중개사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은 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청량빛 갖는다는 소리 있죠? 여러분 항상 말 이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상들은요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요. 특히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상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날까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책임 중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프루지오 박사 강희혁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